실물 경제에 지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친구들이 지금 폐쇄를 하고 이제 뭐 망하네 안 망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SVB는 뭐 이미 파산을 했고요. 주가 보시면 한 달 만에 거의 뭐 70에서 50% 이상 이게 다 급락을 했습니다. 소형 은행만 그런 게 아니죠. 대형 은행의 주가도 한 달 사이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20%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고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 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그랬더니 FOMC 때문이다. 미연준 니네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이 사태가 났다. 전적인 책임은 은행한테 있겠지만 어쨌든 니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2021년에 물가가 안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너무 늦게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연준 니네가 판단 미스만 없었어도 이렇게 빨리 기준금리 올릴 필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제 3월 21일에서 22일에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죠. 분명히 책임이 있고 분명히 양심이 있으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한 0.25% 정도만 인상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냐 하면서, 페드 와치죠. 사람들이 미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냐. 0.25%만 인상할 거다. 이게 81.2%, 동결할 거다는 의견도 18.8%예요. 얼마까지만 해도 0.5% 올린다, 이런 의견이 거의 7, 80%였는데 이거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0.25로 완전히 굳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겠구나. 이런 상태로만 가면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완전 경기가 폭삭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니라고 말은 해요. 근데 사실상은 구제금융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행 기간자금 지원 프로그램 BTFP라고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 있죠. 근데 시장가가 아니라 그냥 액면가로 여기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국채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가 시중의 금리가 1%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7%씩 막 뚝뚝 떨어집니다. 2% 올라가면 거의 한 14%가량 이렇게 원금의 손실을 보고 나서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액면가로 대출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장가로 대출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가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액면가 그대로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10,000원이었는데 이게 폭락해가지고 뭐 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8,000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 10,000원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이것과 비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오랜 기간을 버텨야지 그게 만기의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를 왜 내렸냐. 그냥 놔두면 뱅크런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중소은행에 싹 다 자금 빠져나가면서 기업들 다 망가지게 생겼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요거 하나면은 상관없는데, 다른 은행들이 다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자금 다 빼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 다 망가지고 거기에 투자됐던 이런 기업들 자금 싹 다 망가져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은행 시스템 완전히 다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치냐면은 2011년에 대마불사라 그래서 은행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MBS죠. 주택 저당 증권, 이것도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서 막 반토막이 나고 그랬는데 그냥 액면가 그대로 정부에서 사줬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니네가 투자를 잘못한 건데 왜 너네들이 낸 손실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냐 하면서 사람들이 월가를 점령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조치가 거의 비슷한 조치예요. 미국 정부에서 극도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할 거 아니니까 데모하지 마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비상 조치를 어쩔 수 없이 은행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상조치까지 내놓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2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번에 6% 또 올랐어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기준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 되는데 경제 위기 올까봐 기준금리를 못 올리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기준금리 못 올리게 생겼다고. 이게 과연 호재일까? 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즘에 경제 유튜브 채널들 어떻습니까? 틀리면은 진짜 악플러들한테 쌍욕, 개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냥 뉴스 퍼나르기만 하죠. 최근에 SVB 검색해보면 뭐 금융위기 오나 줄도산 오나 제2의 리먼 사태 오나 비상사태 오나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은 다 많은데 영상을 다 보면은 모든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 사실 전달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겠습니까? 의견이 하나도 없이 그냥 뉴스만 설명하는 그런 채널들 승승장구하고 조회수 잘 나요. 그러니까 다들 의견 안 냅니다. 그냥 나도 중립. 그냥 뉴스 전달만 하고 조회수만 빨아먹을래. 이게 지금 대부분 경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주가 움직임이라는 거 누가 맞춥니까? 어차피 맞출 수도 없어요. 몇 번 맞출 수는 있겠지만 항상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경제를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 이건 진짜 위험하다. 아니다. 이게 감이 오고 의견이 생기거든요. 근데 소신 있게 의견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들이 경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쁘잖아요. 자기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딱히 정보도 듣겠지만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견 참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신있게 저는 얘기를 하려고 아예 뭐 소통 같은 거 안 해요. 댓글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의견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즉 실물 경제가 투자자들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식시장 반토막 나고 경기 침체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폭락이 오기 전 2007년에 가장 많이 위기로 언급됐던 게 뭔지 아세요? 언급됐던 악재? 바로 서브프라임입니다. 2007년 3월에 뉴욕 증시 하락, 서브프라임 쇼크 지속된다. 이런 뉴스 있죠? 2007년 3월에 또 방만한 서브프라임 업체 구제 안 한다. 도드 미 상원의원이 얘기했고 2007년 5월에도 라토 IMF 총재가 미 서브프라임 위기 확산이 우려된다. 조심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7년 7월에도 국내 은행도 미국 비우량 주택 대출 여기로 평가손을 입고 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유동성이 변곡점을 맞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위험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2007년에 가장 많이 언급되던 위기, 앞으로 이런 위험 닥칩니다 하는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한때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터지는 뭐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 그러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블랙스완 아닙니다. 모두가 2007년에 알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2007년 차트 보시면 주가가 더 올라요. 오히려 분명히 서브프라임 사태가 다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괜히 문제 하나도 없는데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던 사이에 갑자기 문제가 빵 터지고 반토막 이하로 주가가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착각을 해요.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원인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SVB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실물 경제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는 경고음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2022년까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됐죠. 이게 미국 벤처 투자금인데 투자금이 2012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쭉 올라왔는데 8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었어요. 2022년까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저금리 유동성 환경에서 벤처 기업들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도 당연히 뭐 거의 2-3배 가까운 돈이 막 몰려들었다 이거죠. 자, 그러나 여기 기준금리 보면 어떻습니까? 미연준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했죠. 그러면서 벤처로 들어오는 자금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벤처 금액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유동성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특히 여기에 BB 등급 벤처 기업들은 BB 등급 이하예요. 아예 등급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BB 등급 회사도 금리가 7%대로 이렇게 엄청 빠르게 2022년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얘네들이 돈을 빌리려 그러면 연 7% 이상은 줘야지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하물며 벤처 기업들은 뭐 등급도 안 나오는 뭐 C 등급 뭐 등급도 안 나오는 곧 파산할지도 모르는 이런 애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뭐 못해도 한 10% 15% 이상은 줘야지 뭐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이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모아둔 돈으로 그냥 월급 주면서 버티는 단계예요. SVB 사태가 왜 터졌냐, 얘네 예금이 약 1900억 달러 이 정도가 들어있는데 대출을 아무도 안 받아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굳이 고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월급 주고 버티는 상황이에요. 뭐 대출 받은 게 총 7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금은 막 들어오는데 예금 이자는 어쨌든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불황으로 대출은 안 받아가고, 그래서 SVB는 약 1200억 달러의 국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자금 못 돌려줘서 파산을 한 게 바로 이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뭐냐, 경기 둔화로 투자금이 벤처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돈 인출해서 까먹고 버텨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본 원인은 바로 경기 둔화. 돈이 안 돌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는 상황.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지금 시중 유동성 자금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어요. 두 번째,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도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지금 이자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금 까먹고 월급 주면서 근근히 버티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 사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도 안 되고 기업들조차도 있는 돈 까먹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비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 대비 안 합니다. 왜냐? 유튜브 봤더니 누가 저점이래요. 주식시장은 빨리 간대요. 저평가 됐다. 선반영 됐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분들은 경기 둔화 따위는 대비 안 합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를 봐야지 왜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 말만 믿습니까? 실물 경제에선 지금 어떠냐, 뭐 기관들 돈 빌려주는 이런 애들은 투자 등급이에요. 벤처가 아니라 BBB 등급 회사, 상장돼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도 이렇게 연 6% 이상은 이자를 받아야 돈을 빌려줍니다. 엄청난 고금리예요.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누가 돈을 빌리려고 해도, 모기지 대출 금리인데 연 7%는 줘야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실물 경제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이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는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 돈을 안 빌려주는 이런 위기 대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혹시 모를 이 저점, 이게 저점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저점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실물 경제와 완전히 반대죠. 또 이것도 반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6% 발표됐다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작년 2022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올해 2023년에 또 여기서 6%나 더 올랐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기준금리 올려서 물가 때려잡지 않으면요, 앞으로 소비 더 위축되고요,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둔화로 지금 투자가 안 돼서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하고요, 기업들마저도 대출 받아서 투자도 안 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돈도 안 돌고 기업들도 투자도 안 하고 대출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생겼어요. 이거 위기를 막으려고 사실상 막 구제금융까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실행을 해가면서 막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된 거 봤더니 물가는 오르는데 이 경제 위기 올까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도 지금 못 올리게 생긴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그리고 실물 경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점 잡겠다고 난리 칠 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위기를 대비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까? 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절대 못 맞춰요. 틀렸다고 욕하는 거 당연합니다. 뭐 그 정도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예 댓글 막아놨기 때문에 욕조차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럴 때는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지금 저점 잡으라고 이제부터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 굳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저점 잡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정말 잘못하면 인생 나락으로 가요. 이럴 때는 경기 둔화, 침체 이런 거 대비하고 있다가 뭐 국채를 사든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둔화 대비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이런 지표들이 나타나잖아요. 유동성도 풀리고 막 금리도 확 낮추겠죠. 나중에 진짜 위험하고 하면 다시 제로 금리하고 돈 풀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제가 경제 지표 다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괜히 발바닥 뭐 맨 아래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큰일 나지 말고 뭐 다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뭐 무릎 이하에서 좀 사면 어떻습니까?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지금 이런 상황, 그렇게 실물 경제와 기업인들 그리고 이런 기관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진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간간히 계십니다. 간헐적으로. 근데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아요. 리액션을 제대로 합니다.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에 속해진 기업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오죠.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잘 읽어보시고요. 해당되시면은 꼭 메일 주셔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